은퇴하거나 네. 아니면 회사를 다니면서 추가로 부가 수익을 올리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거든요. 실제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민연금 돈이 자금이 국내에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책 속에 벌어갈 만한 꿀팁을 드리고 있는 코너 벌어보라입니다. 집값이 요즘에 무섭게 오르고 있잖아요. 무섭게 오르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방어도 잘 안 되고 있고 좀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산 방어도 할 수 있고 또 꾸준히 수익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여쭙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남성훈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실만 사가지고 연 100억의 수익을 누리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100억을 버는 건 아니고 100억 정도 매출이 나는데 이거는 공시를 활용해서 제가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셀프 스토리를 활용해서 네.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이 집값이 오를수록 커지는 시장이라고 예. 들었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될까요? 예. 결국 주거비가 상승을 하면 이 주거비에 너무 부담을 느끼니까 이런 분들이 짐을 많이 맡기려고 하는데, 네. 근데 정확하게는 글로벌 트렌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드 대도시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네. 주거비가 올라가고 점점 집이 좁아지고, 이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창고를 활용해서 짐을 맡기려고 하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셀프 스토리지 산업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셀프 스토리지를 지점을 늘리는데 공시를 활용한,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사례거든요. 네, 공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거비로 고생하는 거주민들의 주거질도 개선을 하고 네. 공실 문제도 해결하는, 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수익화를 하고 있는 그런 오. 사업 모델입니다. 예.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 되게 공실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이렇게 뭐 돌아다니다가만 봐도 서울 안에서 보면은 그냥 상가가 텅텅 비어 있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냥 예. 눈으로만 봐도 실제로는 어마어마할 텐데 얼마나 요즘에 심각한가요? 예. 이게 데이터로 보면 이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한 13.8% 거의 13에서 14%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중대형 상가는 100평 이상의 3층 이상의 건물만 하는데, 네. 그러니까 웬만한 조그만 꼬마 빌딩 이상은 다 그냥 중대형 상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느끼기로는 공실률이 엄청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데이터보다는 훨씬 높은 것 같은 게, 그 왜 그러냐면 국가 데이터는 이게 예. 표본 조사여가지고 특정 지역 위주로 해서 그 공실률을 계산을 하는데, 네. 실제로 저희가 어떤 뭐 일산, 뭐 안산, 파주, 수원 등등 돌아다녀 보면 공실률, 그러니까 비어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네. 비어 있는 데가 많은데, 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아. 그다음에 주상복합 상가, 이런 데가 비어 있는 데가 너무 많은데, 네.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공실 문제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이게 결국은 약간 사회 문제로 많이 발전을 할 거예요. 계속 어떤 소득의 일부분을 이자로 감당을 해야 되거나 네. 또는 계속 이렇게 임차가 나가지 않으면 뭐 관리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가정의 어떤 파탄을 또는 뭐 개인의 어떤 파산, 이런 등의 사회 문제로 발생할 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게 그쵸, 그쵸.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누군가는 거기에 분명히 투자를 했을 거고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자본이 들어갔을 네. 텐데 그 자본을 그런 투자금을 떠안는 누군가가 있을 거다 약간 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지식산업센터랑 주상복합이 한동안 되게 많이 지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막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는 분들, 또 투자를 하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되게 잠잠하면서 네. 예, 조용해졌는데 거기에 다 지금 비어 있다는 거죠. 예. 뭐 예를 들어 뭐 파주부터 해서 네. 뭐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알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통째로 비어 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 예.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지금 이렇게 공실 문제가 심각한데 앞으로 더 공급이 예정된 게 더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되게 사이클이 긴 산업이어가지고, 네, 2, 3년 전에 예를 들어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게 네.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그런 구조여가지고, 그러니까 수요는 점점 줄고 있는데 앞으로 당분간 공급은 계속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서 공실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실 문제가 지금 점점 앞으로도 커질 거라고 보시는데 예.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셀프 스토리지를 통해서 조금 해소할 수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되게 안타까운 게 저희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이 이제 은퇴하거나 네. 아니면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추가로 부가 수익을 올리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재산을 투자하거나 상가를 투자하면 네. 안정적으로 뭐 100에서 200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수익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 거의 이제 공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런 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시장 상황을 보면 네. 정말 안타까운 거는 당분간은 공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당분간이 이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구조적으로 그 특히 이제 한 예로 들면 그 주상복합 그러니까 주거와 상업용 부동산을 개발을 할 때 네. 상업용 부지를 전체 연면적의 20%를 무조건 할당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랑 상가가 있을 때 무조건 아파트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서 20%를 있어야죠. 상가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 20%라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어가지고 네. 지금도 공실이 심각한데 계속 공급이 되고 있고 이 부동산이란 사이클은 되게 길기 때문에 네. 이미 2, 3년 전에 또는 그 전에 인허가를 받아놓고 공사를 계속 지연시켰지만 이게 공사가 어떻게든 결국은 진행이 하잖아요. 됐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공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이 지산이라든가 문제가 되는 거를 주거용으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계속 네, 노력을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마 이게 쉽지 않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상가에서 사람이 산다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그 셀프 스토리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셀프 스토리는 창고업이어가지고 네. 이게 상권이라든가 뭐 입지, 유동인구 등등 해서 부동산업에서 중요한 게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지하에서 사람이 살기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셀프 스토리 창고는 뭐 지하 1층, 지하 2층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기 힘든 그런 어떤 상부층에 햇볕 안 들어오는 데서 운영이 네. 가능하기 때문에 아우. 지금 이 주거 문제가 심각한 그러니까 주거비가 계속 상승하는 이 상황에서 이 공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셀프 스토리지여가지고 최근에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셀프 스토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셀프 스토리지라는 업종을 추가를 했거든요. 오. 제2종 근린시설이라고 하면은 셀프 스토리지가 근린시설에 해당하게 된다 이렇게 추가를 했다라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 상가 같은데 네. 그 셀프 스토리에 이제 무조건 그러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정부에서 이렇게 활성화하려고 근린공원 들어오듯이 예. 맞나요? 예, 거주민들 도시에 거주한 사람들의 보다 쾌적한 네. 생활을 위한 근린 생활 시설 어떤 그런 건물 안에 이제 셀프 스토리지가 입점할 수 있도록 네. 법을 개정을 해서 네. 더 이 셀프 스토리를 활성화하려고 정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정부에서도 움직여 주면은 네. 공실 문제가 사회적 문제까지 더 크게 번지는 것도 방지하면서 네. 또 적절한 수요도 해결을 해주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이 책 보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투자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보이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국민연금이 그 플랫폼 펀드라고 해가지고 네. 그 뉴 이코노미, 그러니까 최근에 뜨고 있는 부동산 분야에 네. 투자를 하는데 네. 국민연금 직접 투자를 하는 거 아니고 네. 여러 이렇게 위탁 자산 운용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위탁 운용사가 그 해당 셀프 스토리지 업종에 투자를 하도록 아. 그렇게 한 상황인 거고 예. 실제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민연금 자금이 국내 셀프 스토리지 업계에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네. 이 세계 3대 연기금이라고 하는 네. 국민연금이 국내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 네.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거는 네. 이건 산업적으로 엄청나게 그렇죠.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네.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셀프 스토리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국가 기관에서 이렇게 뭐 한 거는 아니지만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했다는 건 되게 그 산업을 크게 성장할 산업으로 보고 있다라는 신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해외를 좀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신다고 아까 인터뷰하기 네.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셀프 스토리지를 활용한 사례들이 또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디서 어떤 사례들을 보셨는지 좀 공유해 주세요. 그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전체 가구 수의 10% 가까이가 이용할 만큼 네. 엄청나게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네. 뭐 싱가포르, 호주 등등 해가지고 글로벌 쪽으로 봤을 때 대도시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성장하는 이유가 그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결국 주거비가 자산 가치가 오르고 주거비가 상승하니까 점점 집은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짐을 가까운 창고에 맡기는 이런 트렌드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엄청나게 큰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보관 서비스 매출만 해도 거의 60조, 70조에 가까운 매출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시장이 형성돼 네. 있고 미국에서 좀 대도시 위주 어디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시나요? 대도시 옆에 인근에 이렇게 차를 타고 네. 돌아다니는 보면 엄청나게 큰 건물로 다 셀프 스토리가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대도시 약간 옆에 외곽에 더 이제 업체들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네. 건물을 아예 셀프 스토리 건물로 지은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집을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미국 운영이 되고 있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약간 비슷하죠.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환경이. 일본은 약간 상가 건물 안에 그 셀프 스토리를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일본을 돌아다니다 보면 좀 오래된 건물은 다 셀프 스토리지라 할 정도로 정말 네. 많아요. 그 이유가 결국은 일본도 집이 좋고 네. 주거비가 높으니까 이 짐을 사용하지 않는 짐을 이 창고에 맡기는 수요가 엄청나게 빨리 늘고 있고 네. 일본도 지금 그 이 셀프 스토리 업을 시장 조사를 한 이후로 16년 동안 한 번도 역성장하지 않고 거의 매년 6%에서 7% 가깝게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책에 조금 담겨져 있던 이야기인데 이 셀프 스토리지 말고도 앞으로 좀 부동산 관련해서 좀 더 뜰 수 있는 그런 시장 전망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통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주거용과 상업용을 나눠서 얘기하거든요. 예. 앞으로 이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는 이건 되게 민감하거나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네. 뭐 이렇게 성급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럼 상업용 봤을 때는 상업용도 지금 문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상업용도 원래 상업용의 메인 섹터가 오피스라든가 네. 뭐 물류센터 이게 이제 완전 메인 섹터였는데 네. 여기도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결국 이것도 코로나 이후로 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공급이 너무 많이 되고 자산 가격이 올리고 해가지고 네. 수익률도 안 좋아지고 공실도 너무 많이 따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뜨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걸 소위 뉴 이코노미라고 해가지고 네. 어떤 새로운 부동산의 트렌드라고 하는데 네. 이게 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셀프 스토리지, 시니어 하우징, 코 리빙, 그다음 데이터 센터. 이 네 개가 지금 메인 섹터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하나하나 조금 따지고 보면 네. 확실히 셀프 스토리지는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모델이고 지금 확실히 많이 성장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국내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되게 작은 시장 규모가 형성돼 있고 네. 근데 두 번째로는 시니어 하우징인데 네. 근데 지금은 이 시니어 하우징이 약간 수익 모델 그러니까 나중에 엑싯이라든가 수익화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지금 약간 조금 열기가 좀 식은 건 맞는 것 같고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코리빙 핫한 코리빙인데 코리빙도 이게 결국 약간 주거랑 문제가 있어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거죠, 코어리빙이라고 예. 하면. 네. 코리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집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오피스텔에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 방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어떤 뭐 주방이라든가 네. 또는 공용 공간을 공유하는 그걸 코리빙이라고 하는데 지금 코리빙 산업은 결국 이게 세금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국내 업체들이 많이 해외로 지금 눈을 돌리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그다음 네 번째로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가 사실 지금 제일 핫하긴 해요. 네. 제일 핫하긴 한데 이제 데이터 센터는 결국 이 전력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심에는 저전력이라고 해서 작은 형태로 들어가고 진짜 큰 형태는 뭐 최근에 전라남도 해남이라든가 네. 뭐 이렇게 지방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네. 확실한 건 이 뉴 이코노미라고 하는 데가 네. 되게 많이 주목을 받고 앞으로는 뜰 가능성이 있어서 이쪽에 아마 주목을 하거나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